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매일매일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교재 391쪽, 서브노트 11쪽부터 볼게요. 그리고 여기 제일 먼저 PS40 확인조사 나오죠? 여기 이제 깊게 안 봅니다. 뻔하죠? 자, 여기서는 조사 대상은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 또는 얘는 항상 및 또는 조사가 필요한 농지. 그냥 농협에서 딱 봐도 이거는 PS40 확인조사가 필요하다. 미처 계약자가 사고 접수를 못 하신 거죠. 깜빡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농협이 직접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 고마운 거죠. 이렇게. 다음에 대상재해는 우리 종합위험보장이니까 자연재해 조세가 원칙이죠. 화재까지. 그런데 병충해에서 복숭아만 병충해를 보상하는데 그 중에 다는 아니고 세균구멍병만 보장한다. 우리 일과목에서 세균구멍병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었죠. 발생 부위, 부위별 증상, 그거는 제가 모의고사도 실어봤는데 서술형 좀 준비해 주실래요? 세균구멍병 중요합니다. 자, 됐고. 조사 시기는 당연히 사고 접수에 나간다. 조사 방법 똑같죠. 자, 여기는 그냥 추가조사 필요고 판단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 종합형 수학과정의 편제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크게 수학량 조사라 큰 제목 안에 품목별로 순서를 쭉 늘어놓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서 수학 개시 전에 착과수 조사, 수학 개시 후에 수학령 조사, 착과 피해, 낙하 피해, 과중 조사가 다 안에 들어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품목별로 포복자만, 포도복숭아, 자두, 망감류, 우리가 이른바 종합과수, 그 다음에 품목별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공부하실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각각 보시면 이제 서브노트로 가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각각 조사 명칭 보실래요? 과중조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착과피해조사, 낙과피해조사. 그러면 과중조사, 착과피해조사, 낙과피해조사 모두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는 뭐예요? 표본 추출해야 됩니다. 그 표본 추출 기준을 무조건 첫 번째 다 완벽히 암기하셔야 되고, 약간 어렵다기보다 헷갈려요. 어디가 헷갈리냐면 서브노트 보실까요? 이 다음 페이지죠. 여기 과중조사에 여기 표본 추출 기준이죠. 얘는 과중조사 표본 추출 개념. 좋아요. 어렵지 않죠? 품목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개수만 다르고, 문제는 여기 뒤에 가시면 여기 이 페이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서브노트 13쪽. 얘는 참고로 보시고, 여기 착과피해 조사의 표본 추출, 낙과피해 표본 추출. 이게 표본 추출, 품목별 표본 추출 기준이죠. 저게 왜 어렵냐면 비슷한 듯 달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품목끼리 비슷한 듯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 탁 찍어 눌렀을 때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요, 출력을 하셔서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출력을 하셔가지고 크게 출력하셔도 돼요. 글자 그 크기에서 냉장고, 세탁기, 특히 변기 앞에, 화장대 앞에, 면도하는 데 앞에 보이는 데 다 붙여놓으시고 좀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 표본 추출 왜 해요? 착과 피해 표본 추출은 결국은 추출해서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하려고 했었잖아요. 우리 정상 50%, 80%, 100%의 피해 인정 계수별로 쭉 늘어뜨려 놓고 착, 피해 구성. 얘는 달린 거에서 조사하면 착과 피해, 떨어진 거에서 조사하면 낙과 피해. 그 다음에 앞에 했던 과중조사. 그래서 그다음에 이 부분은요, 요거는 딱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조사가 다 있는데 특별하게 얘는 낙과피해가 조사했네, 없는 게 출제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낙과피해 조사를 안 하니까 낙과피해 자료를 처음부터 안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걸 다 외웠다고 칠게요. 교수님, 낙과피해 조사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낙과피해가 없으니까 출제자가 잘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착과피해 자료, 낙과피해 자료 주면 준 대로 푸시는 거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다만 여기 유자는 뒤에 수학 개시에 nothing error 아무것도 없다. 그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얘는 외우는 게 아니고 요 위에 저 두 개, 옆 페이지 출력해서 밑에는 뭐 잘라버릴 필요 없고 요 위에 두 개. 요거는 제발 정말로 완벽하게 외워주세요. 완벽하게. 나오면 너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나오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암기하면 그냥 그대로 너무 쉬워. 됐죠?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출력해놓고 수시로 보세요. 저도 어려워서가 아니라 품목끼리 헷갈려서 지금도 어렵습니다. 품목끼리 비슷한데 달라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봐줘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과중조사는 제가 교재하면서 나올 때마다 또 볼게요. 과중조사는. 자, 지금 어디냐면 우리 포복자만, 여기가 지금 포인트예요. 우리 앞으로 포복자만 가지고 포도복숭아 저도 망감류를 가지고 쭉 볼 겁니다. 가실게요. 교재로. 네, 제일 먼저 왔죠. 여기 포복자만에서 우리 착과수조사. 뭐죠? 얘가 키워드죠. 얘가 키워드입니다.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한 글자에다 더 넣어주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하나 더 넣어주시면 깔끔하겠네요. 전 모든 농지, 이게 키워드예요. 자, 가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포복자 얘만 있다가 이번엔 망감류께서 합류하신 거죠. 뒤늦게 합류하셨고, 조사 시기는 포복자만은 기존에 그대로입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답안 쓰셔야 돼요.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 망감류 다만. 말씀드렸지. 얘는 종합과수 다 똑같아. 얘만 다만 적과 종료 후 과수사종과 똑같죠. 사배단독과 출제 확률 78,000%. 7만. 압도적으로 높아. 됐죠? 그다음에 조사 방법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적과전 종합염에서는 뭐였죠? 하나 더 있었는데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품종별, 수령별만 있고 재배 방식별이 빠졌습니다. 왜? 적과전 과수사정은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 면적 따라 다 달랐습니다. 수령, 인수 제한 조건도 달랐고. 그래서 재배 방식별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품종별, 수령별로 항상 실미도 불고기죠. 실미도 불고기. 그다음에 계산한다. 수확 전이니까 기수확 주수는 없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됐고, 실미도 불고기. 실제 결과 주수에서 앞에 싹 다 빼면 조대주가 나오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표본 주수를 산정하죠. 표본 주 산정 기준은 뭐 제가 이 과목 첫 번째 서브노트 1페이지에 다 넣어드렸죠. 그 품목별로 다 보시면 됩니다.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별표 1 보는데, 여러분, 제가 별표 1 보여드렸는데 1페이지에 거기가 적과전 과수사종, 그 다음에 포복자 후반 무화과 망감이 어때요? 똑같죠. 얘랑 같이 공유합니다. 100단위 숫자에다가 7을 더해주는 게 표본 주수. 똑같아요. 적과전 과수사종과 됐습니다. 나머지는 쭉 진짜 읽어보시죠. 앞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표본주 선정했어요. 그럼 표본주에 달린 거 세야죠. 그러면 얘를 예로 나누면 뭐예요?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 거기서 표본 추출해서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 구성률. 거기서 맥스 A 빼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 거기다 조대주 곱해요. 조사 대상 착과수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 논리는. 됐죠? 지금 제가 후다닥 드린 말씀을 딱 다 이해했다. 끝난 겁니다, 그분은. 이해 다 하신 거예요, 공식. 그 정도 이해하셨으면 공식 안 해도 될 거예요. 이제 그냥 술술술 나갈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조사에는 항상 이거 조사합니다. 그리고 별표의 요령이 있는데요. 저 별표 위에 따른 미보상 비율 조사 요령은 제가 별도로 한 강의로 구성을 할게요. 그래서 본강의 중에 할지, 예전에 문제풀이 중에 있었는데 본강의 중에 나눠 별도로 하나 빼든지 어쨌든 틈을 봐서 요 별표의 미보상 비율 확인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것도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이제 출제할 때가 됐습니다. 됐죠? 한번 제가 딱 한번 날 잡고 각 잡아서 서브노트 딱 정해서 해드릴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됐고. 자, 이제 과중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과중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개당 무게 맞잖아요. 개당 몇 킬로, 개당 몇 그램이잖아요. 개당 몇 그램. 그런데 서브노트로 가실게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요. 우린 지금 이거 포복자만 종합과수 내기 하고 있는데 당연히 얘는
개당 몇 g이냐? 개당 과중, 과중 맞아요. 개당 몇 g인데 맞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래요. 얘네들은. 포복자만, 호밤, 참다리 유자. 그런데 오미자와 메데살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개종은 개당 g 맞죠. 그런데 얘네는요, 오미자는 개당이 아니야. 메타당. 1m당, 오미자 유인틀 한 표본구간 길이가 1m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오미자 표본구간 할 때 1m를 한 표본구간으로 봐요. 거기에 몇 킬로 달렸나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 과중이 맞나요? 그래서 1m당 몇 개가 달렸냐 또는 1m당 몇 개가 떨어졌냐를 나타내는 과중, 그걸 과중 조사를 했어요. 제가 임의로 만든 개념이 아니라 개념차에 써놨잖아요. 임의로 만든 개념이 아니라 교재에서 엄연히 제목이 과중조사야. 과중조사하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중은 과중인데 개념이 다르네? 여기까지 마시면 충분합니다. 그걸 개념차에다 써라. 그건 출제 포인트는 아니에요. 이해를 하자는 거지. 그리고 매실, 대추, 살기의 특징이 뭐죠? 시쳇말로 쥐싸움 매실, 대추 그걸 갖다 하나하나 저울에 달아서 무게 잔다. 저울 그거 달다가 저울이 스트레스 받아서 고장날 수 있어요.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씩 개당 무게는 좀 아니지 않냐? 그렇죠. 실익이 없어요. 개당 무게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실게요. 주당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야, 그 개당 영양가 없어. 야, 복숭아 이거 하나 포도 한 송이 뭐 한 송이 10,000원 막 이래요. 복숭아도 비쌀 때는 두 송이 10,000원. 그 개당 무게가 중요하지. 근데 대추, 매실 이거를 한 개당 파는 거 보셨나요? 아니죠. 벌크 단위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야, 과중도 오미자도 그냥 메타당 어차피 표본 거는 메타로 하니까 그래 그럼 얘도 표본적 어떻게 선정하지? 주당이잖아. 그래. 주당 몇 킬로인지 이렇게 산정하자는 거니까 오리지널 과중은 솔직히 말하면 얘는 우리가 말하는 오리지널 과중에다 개념만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이것만 하고 예전에 원래 얘가 과중조사라는 명칭을 안 썼는데 교재에 과중조사로 떡하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여기다가. 교재에 과중조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저도 여기다 싹 싸잡아놓은 겁니다. 제 서브노트의 위대함이 이런 거거든요. 정말 합격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이게 서브노트가 가장 너무 인상적이래요. 너무 편하다고. 너무 편하대요. 진짜로. 막판에. 공부할 때도 좋고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과수정하고 넘어왔는데 혹시 이거 기억하실라나요? 이거 기억하시면 대단한 분입니다. 적과전 과수정 제가 참고로 써놨죠. 얘는 우리 적과전 과수정할 때 우리 지나왔잖아요.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적과전에서 과중조사라는 개념이 표현이 있었는데 한 번도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없어요. 왜? 처음부터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한 개당 개당 오리지널 과질 맞죠. 그런데 더 특이한 거 보험 가입 때 그냥 품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퉁 쳐서 품종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어떻게 동일해요? 실제로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동일하다 무슨 뜻? 뭐라고 써요? 평균 내버린 겁니다. 품종별로 싹 다 나오고 개수를 딱 나눠서 산술 평균한 무게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딱 평균 내놨는데 뭐 조사해?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자 됐고요. 그래서 요건 좀 이따가 교재 나올 때 보기로 하시고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 하고 있냐면 종합과수 4종 포복자만 하고 있습니다. 수학 개시 전에는 우리 품종물 수학 개시 전 착과수에서 수학 개시는 수학 시기한다. 이제 교재로 가십니다. 교재로 오셔서 우리 방금 봤죠? 과중조사는 사고가 나야 조사하는 겁니다. 사고가 안 나면 착과수사 몇 개 달렸는지만 조사하는 거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품종별로 수학 시기 어때요? 과중조사는 나름대로 개당 무게를 조사하려면 수학기까지 완전히 얘가 최대한 비대해져서 상품으로 완전히 가치가 딱 꽉 찼을 때 딱 그때 조사하는 게 맞잖아요. 아직 연글지도 않았고 연글다는데 연글은 벼지. 아직 완전히 등숙 비대하지 않았는데 전문용어로 충분히 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건 과중 의미가 없죠. 완전히 수학기에 꽉 찼을 때 수학 직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 계산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이제 수학하고 사고 접수 테스트. 그다음에 수학 개시 후에도 사고가 됐다. 그때도 또 달아야죠. 그때 무게가 다를 수 있으니까. 쭉 갑니다. 자, 조사 방법에서는 역시 과중이니까 표본 추출 했잖아요. 표본 추출 기준 무조건 암기해달라고 제가 통사정했죠. 자, 품새표로 가십니다. 품새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나무에서 그다음에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20개 이상 추출한다. 그래서 뭐냐면 20개는 결국은 품종별로 20개라는 겁니다. 품종별로 20개를 추출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적어도 달린 게 너무 많이 달려도 안 되고 너무 조금 달려도 안 되고 비슷하게 평균으로 달린 평균적인 나무, 그 나무를 3주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출하더라도 크기가 평균적이고 너무 큰 거 작은 거 말고 중간치기, 그 과실을 20개 추출한다. 품종별로. 그리고 제약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이렇게 하고 다만 이 표본 과실수는 그래도 농지당 최소 60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포복자만 우리 4개 하고 있었죠. 그 중에 포만, 포도, 망감류 얘네는 30개. 반으로 줄여라. 얘네 크잖아요. 비싸다. 포도, 망감류는 30개.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뭐야? 나눠졌네. 복자. 포복자만이잖아요. 표본 과실수는 뭐예요? 포만. 포만은 30개. 그럼 여기 뭐예요? 복자네요. 6복자 3포만. 6복자 3포만 됐을까요? 4개에서 30개, 60개. 품종별 20개는 공통. 저희 교재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징그럽게 많아서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여기는. 됐죠? 안 어려울 겁니다. 자, 계속 가시고. 자, 간단하죠? 뭐죠? 또 추출했잖아요. 과중 뭐요? 전체 무게 다 달아. 개수로 나눠. 과중이잖아요. 전체 과실 있죠? 무게 달아. 나눠. 개당 과중 끝났죠. 개당 몇 그램 끝? 됐습니다. 자, 모든 조사는 항상 미보상 비율 조사 따라 부른다고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별표 2에 따라서 가죠. 가고 서로 품종별로 다르대요. 다 달라. 그럼 뭐요? 키워드는 가장 높은 거 적용한다. 그리고 다만 이렇게 다만 뒤에 재조사나 검증조사로 얘가 변경됐다면 재조사, 검증조사의 개를 적용한다. 당연하죠. 원래 게 잘못해서 재조사, 검증조사 나왔으면 개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있는 가로놓기 키워드만 보시면 여기죠. 가장 높은 거. 그 다음에 재조사, 검증조사를 평등했으면 개로 적용해야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과중조사 대체 복회. 여기가 나온다면 계산 문제보다는 가로놓기 정도 보실까요? 자, 보시면 과중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데 보니까 여기서 현장조사 실시하기 어렵대요. 현장의 어떤 물리적인 상황 그런 거겠죠. 그러면 품종별로 평균 과중 이미 자료상으로 낸 거 그냥 평균 낸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자두는 제외한다. 지금 거겠죠. 포복자만 3개 하고 있어요. 그럼 자두 빼고 포복만. 포도복숭아 망감류는 현장 조사 불가능한 평균 과중하고 만약에 따로 올해 증빙 자료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농협에서 품종별 출하 자료죠. 즉 출하 관련 증빙 자료로 그때 쓰겠다는 겁니다. 대체할 수 있다. 지금 대체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거 물리적인 시간 최소 10일 전에 수학 전이죠. 수학 전 10일 전에 대리점으로 알려줘야 계약자가 알려줘야 농협에서 평가반 조성해서 수학 1일 전에 과중조사한다. 알아두시고 계속 10일 전, 1일 전은 반복되고 있죠. 다른 조사에서도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쭉 됐고 이번에는 우리 어디 있었죠? 이제 과중조사 포복자만 했었죠. 다른 분목도 다음에 다시 와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피해 조사, 낙가피해 조사에서 핵심은 표본 추출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표본 추출 여기
포복자만 얘들 하고 있잖아요. 먼저 보고 갈까요? 낙카피에도 여기 포복자만 볼게요. 비슷한 듯 달라요. 착과피에는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20개 이상 또는 농지당 60개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포도와 망고함유는 30개 이상이어야 한다. 얘는 개념적으로 둘 다 맥스 개념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얘 두 개죠. 이렇게 해서 맥스 개념입니다. 두 개의 조건에서 둘 중에 큰 거를 적용하면 맞아요. 자, 됐고. 낙과피에 좀 이따 볼 건데 미리 보고 갈게요. 낙과피의 표본 추출은 그냥 3주 이상의 표본주 없죠. 그냥 품종별로 20개, 농지별로 60개, 포도, 망감류는 30개 이상 딱 정해놨습니다. 즉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가 없지요. 얘가 없네요. 얘는 착과피에, 얘 안에만 있는 거는 낙과피에 표본 추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교재로 오실게요. 교재는 쭉쭉 갑니다. 똑같이 모든 조사는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어때요? 계속 공통되지요. 대상은 우리 착과피해니까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가 접수된 농지에 놓고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에 놓고 가로놓기도 가능하죠. 우박, 호우 등 정도 두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각각 실시한다. 됐고. 이게 뭐냐면 이 품종 뭐예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당연히 조생종부터 수확 시기가 먼저 도래하겠죠. 그 수확 시기마다 한다. 됐고. 조사 방법은 당연히 착과피해 유발한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하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쭉 보고 조대주건 똑같죠. 여기는 안 읽겠습니다. 반복됩니다. 조사 대상주 수 계산해서 별표 1에 따라 표본주 산정하고 이제 선정하고 착과수 조사해죠. 그 다음에 이때 표본 추출. 여기 표본 추출이 매우 중요하죠. 표본 추출 아까 했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착과피해 표본 추출이니까 여기 품새표,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20개 이상 또는 농지당 60개 이상인데 포도, 망감류는 30개 이상. 서브네트 본 그대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키워드예요. 다만 착과피해 조사를 생략한다 봤더니 이거 중요하죠. 피해가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인정하기 힘들어. 그냥 무시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가 의미 없다.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다. 두 번째, 없을 때는 품종별로 생략할 수 있다. 됐고. 또 하나죠. 얘기했다. 이미 수확이 완료됐어요. 수확이 완료됐으면 표본 추출을 못합니다. 그 품종에서 아예 불가능합니다. 기수학주수 뺀 게 조사 대상 주수가 없어요. 아예 불가합니다. 그래서 답안 쓰실 때 여기 착과피해 구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쓰시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넘버링 1, 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낙과피해 볼게요. 비슷한 패턴으로 갑니다. 똑같이 이렇게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어때요? 계속 반복되죠. 조사 대상 이렇게 착과수 조사 이후입니다. 수확 전 착과 조사 이후에 수확 개시 후에 낙과피해가 발생한 농지를 말한다. 저 위에는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가 있을 때 그거고 여기는 사고 접수 직후하죠. 됐고 확인한다. 표본조사 똑같죠. 계속 반복되고요. 나무조사 반복되고요. 낙과조사. 그래서 낙과수 조사 방법 표본조사 여러분 여기서 달라집니다. 적과전 과수 사종은 전수조사가 원칙이고 표본조사가 예외였어요. 여기는요. 표본조사가 원칙입니다. 이 뒤에 적과전 과수사종 넘으면 싹 다 표본조사가 원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표본조사가 불가능할 때 전수조사. 상황이 다르죠. 적과전 과수사종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때 표본조사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 자, 똑같죠? 조사 대상 주수 별표 1에 따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거대 재해 시에는 2분의 1 표본주 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 반복됩니다. 됐고
자, 표본주에 있는 낙과수는 그 수간 면적, 나무의 양 사이드 폭이죠. 폭, 그 면적 내에 낙과수를 조사한다. 자, 여기서 당구장 표시 중요합니다. 표본주에 수간 면적 내 낙과를 세는데 다른 품종이 커서 이 안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표본주의 낙과를 본다. 이게 어디서 벌어질까요? 이런 경우죠. 여러분 조사 나가보시면 비탈진대 과수원이 많아요. 이렇게 많거든요. 그럼 나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떨어지죠. 여기 때는 또르륵 떨어지면 물리적인 힘으로 자연낙하죠. 굴러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사하실 때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품종이 달라요. 근데 지금 어무방어서 하고 있는 얘가 무슨냐면 얘 밑에 있는 이 수간 면적 밑에 있는 그 과실이 낙과가 얘와 다른 품종이라 할지라도 얘 낙과로 본다. 그 얘기하고 있죠. 품종이 다르더라도 해당 표본주의 낙과로 본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사진 길에서 수평된 땅에서는 떨어져서 걔가 자기도 옮겨갈 일은 없죠. 경사진 땅에서 떨어져서 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얘기고. 자, 갈게요. 쭉쭉 이제 편하게 보시면 돼요. 적과전 과수 사정보다 훨씬 쉬워요. 우리는 거기서 이미 그 고난도의 그 스트레스를 받고 왔기 때문에 여긴 좀 쉬울 겁니다. 여기서. 자, 이번에는 전수조사하는데 당연히 표본조사가 불가할 때.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체 낙과수 다만 조사 대상 주수 수간 면적 밑에 있는 낙과를 말하는 거예요. 자, 품종 구분이 가능하면 당연히 품종별로 세는 겁니다. 그런데 품종이 헷갈려. 품종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럼 일단 다 셉니다. 다 세고 나서 어때요? 임의로 100개로 추출합니다. 전체는 셌어요. 전체 개수는 전체 셌는데 품종별로 뿌려줘야 되는데 이걸 또 전체 센 다음에 하니까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세미 표본조사죠. 100개를 표본 추출해서 요 100개를 품종별로 나눠봅니다. 그 비율 그대로 전체 낙과서 곱해주는 거죠. 쉽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마저 갈게요. 품종별, 우리 낙과 피해 표본 추출이 있었죠? 표본 추출해야죠. 뭐 하려고 그래요? 낙과 피해 구성률 하려고. 보니까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 포도 망감류는 30개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됐고, 뭐, 과실 분리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 있었죠? 저기 별표 3인가 아마 그랬죠? 그 다음에 다만 전체 60개도 안 된다? 그럼 그 미만으로 하는 거죠. 다 됐고. 자, 이번에는 여기도 중요합니다. 아까는 착과 피해 구성조사 생략하는 경우는 뭐였을까요? 이미 수확이 완료돼서 더 이상 표본 추출할 수 없는 경우 착과 피해니까 따야 되는데 딸 게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해가 너무 경미해. 너무 미미해서 피해로 인정하기도 그래. 무시해. 두 가지 있었고 여기는 볼까요? 수확기에 해당하지 않은 품종이 있거나 이게 1번이죠. 1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착과 피해는 너무 경미해서 착과 피해를 인정하기가 곤란해. 무시. 그런데 얘는 심해. 너무 심해서 굳이 이걸 정상 50%, 80% 그냥 100%로 해. 그냥 100%로 해. 자, 무시한다. 조사가 의미 없다. 너무 심하다. 착과 피해는 너무 경미하다. 낙과 피해는 너무 경미해서 생략하고 그냥 100% 피해로 보겠다. 됐을까요? 그래서 착과 피해와 낙과 피해 조사 생략하는 경우가 다르다. 두 개 싸잡아서 5점 받을 수 있고 따로따로 5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됐죠? 됐고. 자, 여기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가 다 제일 어려우세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패턴이 착과 표본 추출만 다르면서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가고 다음 시간부터는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